어디서 격도 안 맞으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시죠. 오늘 선 넘으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물을 맞은 그 순간 모두가 몰랐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릴 만큼 테이블 위로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죠. 박미숙의 손에 들린 물컵이 천천히 기울어지더니 그 안에 담겨 있던 물이 김서연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물줄기는 눈썹을 지나 볼을 적시며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식당 한쪽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작 테이블 위에 앉은 사람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미숙이 빈 컵을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김서연은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물기에 젖은 속눈썹 사이로 보이는 풍경은 흐릿했지만 박미숙의 굳은 표정만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박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말투였죠.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에 흐르는 물기를 닦으려다가 문득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떨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한정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박차듯 일어서며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음성이었죠. 하지만 박미숙은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은 여전히 김서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후회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앉아. 박미숙이 짧게 내뱉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한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주춤했지만 그대로 앉지는 않았습니다. 서 있는 채로 김서연을 바라보았고 김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큰 소란이 일어나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된 이후로 그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는 정도였죠. 박미숙이 물을 뿌리는 순간에도 한정우가 벌떡 일어서는 순간에도 그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 하나를 집어 천천히 접고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 모서리를 맞추며 접는 그 손길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박미숙의 시선이 김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이라는 사람이 딸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김도윤은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연아. 김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김서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기에 젖은 얼굴, 붉어진 눈 하지만 울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 김도윤은 그런 딸을 잠시 바라보다가 접어두었던 냅킨을 테이블 위로 밀어 건넸습니다. 닦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분노도 항의도 없이 그저 냅킨 하나를 건넸을 뿐이었죠. 김서연은 그 냅킨을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아버지의 침착함이 조금은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박미숙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김도윤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분명했죠. 기대했던 건 항의였을 겁니다. 분노하거나 당황하거나 적어도 언성을 높이는 정도의 반응을 예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김도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 박미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른이라는 호칭을 붙이긴 했지만 그 안에 존경의 의미는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뉘앙스가 묻어났죠. 딸이 저런 꼴을 당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김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침묵이 길어지자 박미숙의 표정에 불쾌함이 더해졌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미숙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정우가 다급하게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박미숙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처음 이 자리에 나올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다시 한번 이쪽을 쳐다보았지만 박미숙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우리 정우가 어떤 안데요?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반듯하고. 근데 상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죠. 김서연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 김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얼굴에서는 이제 물기가 거의 말랐지만 가슴 속에서는 다른 종류의 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감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김도윤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냅킨을 건넨 이후로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을 지켜보는 건지,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식당의 시계가 초침을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만큼 테이블 위의 침묵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박미숙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다시 집어들더니 종업원을 향해 손을 들어 물을 더 달라는 신용을 했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이었죠.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을 따르는 동안에도 박미숙의 시선은 김서연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박미숙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차분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여전했어요. 서연 씨 집은 어디라고 했죠? 김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한정우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서연이네 집은 은평구. 내가 서연 씨한테 물어보는 거야. 박미숙이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한정우는 입을 다물었고 김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은평구 응암동이요.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응암동. 박미숙이 그 지명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낯선 외국어를 발음해보는 것처럼 입안에서 굴리듯 말했죠. 그 짧은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동네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아들과 어울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빌라요. 작지만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빌라.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되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숙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어요. 실망이라기보다는 예상했다는 표정에 가까웠죠.
한정우가 다시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이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어요. 마치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평수는요? 어머니. 한정우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아들을 향해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시선은 오로지 김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거야.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게 왜 중요해요? 서연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집이 몇 평인지가 왜. 넌 몰라. 박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눈빛에는 한정우를 향한 애정보다는 답답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넌 아직 어려서 몰라.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야. 꼼꼼하게요? 방금 물 뿌린 게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박미숙은 아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좀 급했어. 인정해. 하지만 그만큼 답답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박미숙의 시선이 다시 김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젖은 옷깃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박미숙이 그런 김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연 씨,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근데 나도 할 말은 해야겠어. 사과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운 말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우리 정우가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 알아요?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야. 그것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 정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건지 알아요? 네, 정우 씨한테 들었습니다. 들은 거랑 아는 건 달라. 박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테이블 위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학교에서도 항상 1등이었고 학원도 제일 비싼 데로 보냈어. 과외도 붙이고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리까지 온 거야. 말하는 동안 박미숙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자부심, 그리고 그 아들을 길러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근데 서연 씨는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대답해야 할지, 대답한다면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요? 중소기업이에요.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박미숙이 또다시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 짧은 반복 속에 담긴 의미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연봉은요? 어머니, 이건 너무. 한정우가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김서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우 씨 연봉의 반도 안 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숨기거나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태도였죠. 박미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럼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정우 씨랑 같이요. 열심히. 박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짧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였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서연 씨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해요? 김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화를 내고 싶었을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김서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정우 씨가 저를 선택했고 저도 정우 씨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미숙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울거나 화를 내거나 적어도 당황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김서연은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죠. 선택? 박미숙이 그 단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우가 선택한 거라고요? 그게 맞는 선택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한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 제 앞에서 제 선택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30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넌 아직 어려. 박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에는 양보의 기색이 없었어요. 어머니 눈에는 평생 어린애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예요. 서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넌 몰라. 알아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쏠렸지만 한정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집안, 재산, 배경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듣고 있지 않은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잠시 후 박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 말 끝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숙의 시선이 김서연을 지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김도윤에게로 향했어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로. 박미숙의 시선이 김도윤에게 닿았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남자에게로요. 김도윤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의자에 기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앞으로 숙이지도 않은 채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사돈어른. 박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아까부터 말씀이 없으시네요.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김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상대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요, 불편한 건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어요. 박미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딸이 모욕당한 상황에서 뭔가 한마디쯤은 했을 텐데 이 남자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미숙이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유를 부리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 무표정하게. 사돈어른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직업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어른의 직업을 확인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박미숙의 질문에는 예의보다는 다른 의도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대답 자체를 망설이는 것일 수도 있었죠.
여기저기서 일합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박미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분명하게 불쾌함이 드러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저기라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도윤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회피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박미숙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혹시 사업하세요?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박미숙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똑바로 대답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답답함이었죠.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업을 정리하셨어요. 지금은 서연 씨, 내가 사돈 어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박미숙이 김서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김서연은 입을 다물었고 테이블 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돈 어른. 박미숙이 다시 김도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수입은 있으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방식이었죠. 김도윤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노나 당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박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건 구체적인 거예요. 월급을 받으세요? 아니면 연금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죠. 혹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는 무시에 가까운 추측이었습니다. 한정우가 불편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끼어들지 않았어요. 아까 2번이나 제지당한 터라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박 사장님 댁은 어떠신지요? 김도윤이 처음으로 반문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박미숙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던지는 쪽은 자신이었는데 갑자기 공이 넘어온 상황이었으니까요. 우리요? 우리 집은 박미숙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지는 않아요. 직원도 꽤 되고 거래처도 탄탄하고 정우가 대기업 간 것도 다 그런 배경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길게 설명했습니다. 묻지도 않은 부분까지 덧붙이면서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좋은 집안이시네요. 그렇죠. 박미숙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정우가 이만큼 갖춰진 애인데 상대 집안도 그에 맞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한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돈어른. 박미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집안 급이 다르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이건 제가 수십 년 살아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김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을 겁니다. 일어나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한정우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집안급이라. 김도윤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박미숙이 아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달랐습니다. 비꼬는 것도 아니고 동의하는 것도 아닌 그저 그 단어를 음미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네, 급이요. 수준이라고 해도 되고요. 박미숙이 거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좋은 애예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그거랑 결혼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정우가 앞으로 어떻게 될 애인데 옆에 있는 사람도 그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맞는 사람이라는 게 뭔가요? 김서연이 처음으로 반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미숙이 그런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맞는 사람이요? 간단해요. 집안도 되고 학벌도 되고 능력도 되는 사람. 우리 정우 옆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럼 저는 부끄러운 사람인가요? 김서연의 질문에 박미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주는 대답은 분명했어요.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긍정이었으니까요. 테이블 위의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종업원이 가져다 준 전체 요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고 탕도 김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죠.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화를 끊으려는 시도였어요. 박미숙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불편하세요? 불편하다기보다는 김도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동작은 여유롭다기보다는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얘기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습니다. 기분이요? 박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돈어른, 저는 지금 기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김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어요. 박미숙은 그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해석했는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미숙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한정우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박미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정우 앉아. 이건 어른들 얘기야. 한정우는 주먹을 꽉 쥔 채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대화는 끊겼고 눈빛만이 오갔습니다. 박미숙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 김서연의 상처받은 눈빛, 한정우의 분노에 찬 눈빛, 그리고 김도윤의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 눈빛이 테이블 위에서 교차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체감으로는 몇 분이 지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짧았을 거예요. 식당 한쪽에서 다른 손님이 종업원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테이블 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박미숙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냅킨을 집어 입가를 닦는 신용을 하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전체 요리를 바라보았어요. 식어버린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음식이 다 식었네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암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박미숙의 시선이 다시 김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김도윤은 고개를 들어 박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어요. 그저 상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박미숙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참을성이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박미숙의 목소리에 짜증이 노골적으로 묻어났습니다. 김도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죠. 그 태연한 모습이 박미숙의 신경을 더 건드렸습니다. 혹시 저한테 할 말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할 말이 있는데 못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한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아들을 향해 손을 휘저었어요. 아니, 정우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딸이 저렇게 물을 맞았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해? 정상이야, 이게. 한정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동시에 김도윤의 침묵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딸을 위해 뭔가 말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연 씨. 박미숙이 이번에는 김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이러세요? 이렇게 말씀이 없으신 분이에요? 김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변호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원래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나도 보면 알아요. 박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딸 결혼 얘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없으시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인지 분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빛깔이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박미숙이 다시 김도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어요. 혹시 뭔가 사정이 있으신 건가요? 말씀 못하실 사정이요. 그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닌지. 박미숙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김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침묵이 길어지자 박미숙의 표정에 확신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이해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용하신지. 어머니, 그게 무슨. 한정우가 끼어들려 했지만 박미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정우야,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할게. 박미숙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마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돈어른,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좀 기대가 있었어요. 서연 씨가 괜찮은 아가씨니까 집안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 싶었거든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아버지라는 분이 이렇게 존재감이 없으시면 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김서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 변호하고 싶었지만 정작 아버지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물을 뿌린 거, 물론 그건 좀 과했어요. 인정해요. 박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사돈어른이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저도 좀 달랐을 거예요. 딸을 위해 뭔가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화를 내시든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답답한 거예요. 김도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박미숙의 말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박미숙의 눈에 냉소가 서렸습니다. 정우야. 박미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예요, 어머니? 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 한정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은 단순한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죠. 한정우의 시선이 김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 상견례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예비 장인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정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서연이 간절한 눈으로 한정우를 바라보았어요. 제발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한정우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솔직히 좀 아쉽긴 해요. 한정우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김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어머니를 설득하기가 쉬웠을 텐데요. 그 말은 김도윤의 침묵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을 묻는 뉘앙스가 분명했어요. 박미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에 섰다는 걸 확인한 표정이었죠. 그치?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지?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아니, 정우야. 이건 중요한 문제야. 박미숙이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상대 집안 어른이 이렇게 무기력하시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어? 한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논리에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김서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김도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 한정우에 대한 서운함, 박미숙에 대한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김도윤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상처받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어요. 예비사위가 자신을 가볍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박미숙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신 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동작은 여유로웠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자리의 주도권이 완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의 태도였죠. 어쨌든 박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더 얘기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으니까. 결론을 내리는 말투였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들어 박미숙을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식당 입구에서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고 종업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종업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식당 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허둥지둥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 남성은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미숙이 그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이 식당의 단골이거나 꽤 중요한 손님이 온 모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녀의 관심은 금방 다시 테이블 위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박미숙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지배인이 이쪽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미숙도
한정우도 김서연도 그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른 테이블로 가는 거겠거니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배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장 이 테이블 앞에 섰어요. 그리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박미숙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한정우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김서연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군요. 그 호칭이 김도윤을 향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어요. 박미숙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들어 지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이 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어요. 연락을 미리 주셨으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렸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조용히 식사하러 온 거니까. 김도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식당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손님이라는 것, 그리고 지배인이 그를 매우 높이 대하고 있다는 것. 박미숙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지배인이 김도윤을 이사장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이사장? 무슨 이사장? 아까까지만 해도 직업이 뭔지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던 사람이 이사장이라고요? 혹시 불편하신 점 없으셨습니까?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았어요. 식사는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따로 신경 써드릴까요? 아니, 그냥 두세요. 가족끼리 조용히 얘기하는 중이니까. 가족이라는 단어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직 가족이 아닌 사람들, 어쩌면 가족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요. 지배인은 그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지배인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가 멀어지는 동안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박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목소리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경계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방금 저 사람이 이사장님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이사장이세요? 김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상대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냥 작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요? 박미숙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지배인의 태도로 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식당 지배인이 저렇게 허리를 숙이고 대접하는 사람이 작은 일을 한다고요? 혹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와는 말투가 달라져 있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듯 던지던 질문들이 지금은 탐색하는 듯한 어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도윤이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 태도였어요. 박미숙의 입술이 살짝 실룩거렸습니다. 답답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한정우도 의아한 눈으로 김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능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그 생각과 맞지 않았어요. 식당 지배인이 저렇게 공손하게 대하는 사람이 정말로 무능한 사람일까요? 서연 씨, 박미숙이 이번에는 김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요? 김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김도윤은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았어요. 그저 무표정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죠.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여러 가지요? 네. 구체적으로는 저도 다 알지 못해요. 김서연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아버지의 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조용했고 자신의 일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박미숙의 눈이 다시 김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아까까지의 확신에 찬 태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이라면 혹시 학교 쪽이세요? 아니면 회사 쪽?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김도윤이 잠시 박미숙을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재단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재단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아무나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으니까요. 무슨 재단인데요? 장학 관련 일입니다. 김도윤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정보는 가볍지 않았어요. 장학재단. 그것도 이사장이라면 규모가 작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미숙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남자를 무능한 사람,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단정지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정보들이 그 판단과 맞지 않았어요. 장학재단 이사장? 그럼 왜 아까부터 그렇게 조용했던 거죠? 그 재단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이 빠지고 대신 조심스러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규모요? 김도윤이 되물었습니다. 네.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아니면 연간 장학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왜 궁금하세요? 김도윤의 질문에 박미숙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궁금하냐고요? 당연히 이 사람의 재력을 가늠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걸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장학재단이라고 하시니까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너무 뻔했어요. 김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죠. 한정우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편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묘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이유가 뭔지도 알 것 같았죠. 김서연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침묵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능해서 침묵한 게 아니라 일부러 침묵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박미숙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뒤집힌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저 들고 있을 뿐이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의 떨림을 감추려는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테이블 위에 컵이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까까지와는 다른 어조였습니다. 박미숙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왜? 사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짧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박미숙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뭐라고? 서연이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아까 물 뿌린 거요. 한정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 며느리감의 편을 든다는 게 불쾌했습니다. 정우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알아요.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물을 뿌렸잖아요. 사람들 앞에서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왜 잘못을 했어? 나는 그냥. 어머니. 한정우가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박미숙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아들에게 말을 끊기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든 사람한테 물을 뿌린 건 잘못이에요. 그것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연이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건 박미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서연이 뭘 잘못했는지 말하기 어려웠어요. 집안이 마음에 안 들었다. 배경이 부족해 보였다. 그런 말을 대놓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애매했습니다. 아까 지배인이 김도윤을 이사장님이라고 불렀던 게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서연이를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모욕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어머니 앞에서 주눅 들어 있던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박미숙의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모욕을 줬어? 나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야. 물을 뿌린 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한정우의 반박에 박미숙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미숙이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내가 좀 급했어. 아까도 인정했잖아. 인정하시는 거랑 사과하시는 건 달라요. 뭐?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 사과도 하셔야죠. 서연이한테요. 한정우가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까 물을 맞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정우와 그의 어머니가 다투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정우 씨 괜찮아요. 김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아니, 서연아. 괜찮지 않아. 한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서연이한테 사과해 주세요. 박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당황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잠시 아들을 노려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뿌린 거요.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무슨 이유죠? 집안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박미숙이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한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한테 물을 뿌려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어머니 말씀대로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다시 한번 이쪽을 쳐다보았지만 한정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서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우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결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야말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결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집안이 하는 게 아니라. 한정우의 말에 박미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힌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정우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따랐고 반박하더라도 금방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사과해 주세요, 어머니. 한정우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박미숙의 눈이 아들을 향해 고정되었어요. 잠시 동안 모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못해. 박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사과 못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어머니, 내가 체면이 있지. 여기서 내가 고개 숙이면 앞으로 며느리한테 무시당해. 그건 안 돼. 체면이라는 단어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김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체면 때문에 사과를 못하겠다는 말이 자신의 존재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렸으니까요. 체면이요? 지금 체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그래, 체면. 내가 그걸 몰라? 저는 체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넌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알게 돼. 박미숙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정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김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씨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어머니가 이러실 줄 몰랐어. 괜찮아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은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상처, 실망, 그리고 어쩌면 포기에 가까운 무언가. 근데 정우 씨, 김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 생각해봤어요. 뭘? 우리 결혼이요. 테이블 위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거워졌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스쳤어요. 서연아, 무슨 얘기야? 오늘 일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요. 김서연이 박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정우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제가 이 집안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서연아,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까요? 김서연의 질문에 한정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저 오늘 결혼 얘기는 보류하고 싶어요. 그 말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미숙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기분이 묘했어요. 서연아, 잠깐만. 지금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김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정우 씨를 사랑해요. 그건 변함없어요. 근데 결혼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한정우가 김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살짝 몸을 빼며 손을 피했어요. 그 작은 거부가 한정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김도윤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선언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상된 것처럼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테이블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서연의 선언 이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한정우는 거부당한 손을 허공에 둔 채 멍하니 김서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박미숙은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도윤이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던 그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더니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명함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았죠. 이게 뭐예요? 박미숙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명함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거기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명장학재단 이사장 김도윤 동명장학재단이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장학재단.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재단. 혹시 그 동명장학재단이요? 시청 옆에 건물 있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 무표정하게. 박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돈 어른이 그 재단에 이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무능해서 조용했던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조용했던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정우도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명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한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박미숙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도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동명장학재단이랑 협력관계 아니에요? 그 질문에 박미숙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한정우의 아버지, 그러니까 박미숙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는 몇 년 전부터 동명장학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이었고 그 덕분에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박미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여러 번 그 재단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단 덕분에 회사 운영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이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때는 그 이사장이 누군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어딘가에 있는 높은 사람이려니 했죠. 박 사장님 회사가 한성기업이죠? 김도윤이 처음으로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더군요. 작년에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김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미숙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심사위원회, 승인. 그 말들이 의미하는 건 분명했어요. 남편 회사가 받고 있는 지원이 바로 이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거라는 것. 그러면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 사돈어른 재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도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이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박미숙이 김도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급이 다르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드러난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박미숙의 남편 회사가 김도윤의 재단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김도윤이 마음만 먹으면 그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힘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왜? 아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게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박 사장님께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저를 보시고 제 딸을 보시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셨죠. 김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켜봤을 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말에 박미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아까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급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 모든 말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한정우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아셨어요? 아버지 회사가 이 재단 지원을 받는 거 나는 몰랐어. 박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남편이 재단 얘기를 할 때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까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려니 했죠. 근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회사가 지원받는 재단 이사장님 딸한테 어머니가 물을 뿌린 거예요. 한정우의 말에 박미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이 제대로 와닿았어요. 이건 단순히 상견례에서 실수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죠. 사돈어른 저 정말 몰랐어요. 박미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까 제가 한 말들,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좀 급해서. 급하셨다고요? 김도윤이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정우가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과하게요. 김도윤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박미숙이 아까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박 사장님, 아까 제 딸한테 뭐라고 하셨죠? 박미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 급이 다르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체면으로 사람을 판단하셨죠. 배경으로, 재산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김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오늘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박 사장님이 제 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박미숙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보셨잖아요.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 물을 맞고도 화내지 않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박 사장님은 뭘 보셨습니까? 김도윤이 박미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집만 보셨죠? 배경만 보셨죠? 사람은 안 보셨어요. 박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김도윤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조용하고 말이 없고 존재감이 희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아버지는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강했고 말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한정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자신이 김도윤을 가볍게 봤던 게 떠올랐어요. 어머니 편을 들면서 아버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그게 지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테이블 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박미숙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김도윤의 한마디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박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앉아있던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진심 어린 반성인지 아니면 상황이 불리해져서 움츠러든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제라도 서연이한테 사과하세요. 제발요. 박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아직 꺾이지 않은 자존심. 정우야, 내 어머니. 나는 박미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좀 과했어. 그건 인정해. 한정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사과를 하려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박미숙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꺾어버렸어요. 근데 사과는 지금은 못하겠어. 어머니, 정우야, 나도 체면이 있어. 여기서 내가 고개를 숙이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박미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는데도 그녀는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어요. 체면.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 단어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한숨이었죠. 어머니,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알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나도 내 방식이 있어. 내가 그걸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 박미숙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정우가 김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결혼을 보류하겠다고 했던 그 표정 그대로 담담하지만 단단한 얼굴이었죠. 서연아. 한정우가 김서연을 불렀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알아. 그리고 나도 아까 잘못했어. 어머니 편을 들었던 거 정말 미안해.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하지만 김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고마워요. 사과해줘서.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결혼 얘기.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오늘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서연아,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실 거야. 내가 설득할게. 정우 씨. 김서연이 한정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어요. 어머님은 방금도 사과를 안 하셨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요. 그 말에 한정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김도윤의 정체가 밝혀지고 남편 회사가 그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난 뒤에도요. 저는 정우 씨를 사랑해요. 그건 변함없어요. 김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정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는 끝까지 김서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김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정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 씨도 아까 어머님 편을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무능해 보여서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한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건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정말 미안해. 알아요. 정우 씨가 미안해하는 거. 근데 그 순간 정우 씨가 어머님 편에 섰다는 게 저한테는 많이 아팠어요. 김서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눈물을 참으려는 게 느껴졌죠. 저는 그 순간에 혼자였어요.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고 정우 씨는 어머님 편이었고
저 혼자 앉아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한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자신이 그 순간 얼마나 비겁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달라질게. 어머니도 설득할게. 정우 씨, 김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정우 씨도 어머님도. 그 말은 거절이었습니다. 완전한 이별은 아니었지만 관계를 접겠다는 선언이었죠. 한정우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어요. 김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요. 서연아, 가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정우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김서연은 그 손을 피했습니다. 정우 씨, 나중에 연락할게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김서연이 아버지를 따라 테이블을 떠났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식당 입구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한정우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머니의 잘못 때문에. 정우야. 박미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김서연이 사라진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정우야, 들어. 박미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집안이랑 엮이면 앞으로 힘들어. 차라리 잘 된 거야. 그 말에 한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저 지금 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요.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우야, 내가 지금 나한테 어머니 때문에 서연이를 잃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반성을 안 하시잖아요. 한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가 났어요. 저도 갈게요. 어머니 혼자 들어가세요. 정우야. 박미숙이 아들을 불렀지만 한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박미숙은 혼자 테이블에 남겨졌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박미숙만 홀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김도윤이 내려놓았던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명장학재단 이사장 김도윤. 박미숙이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외면당했고 며느리감을 쫓아냈고 남편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체면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식당의 시계가 소리 없이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텅 빈 테이블 위로 차가운 공기만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이어질 다음 반전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작품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강렬한 시니어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